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운동 중단입니다. 이게 우리 몸, 특히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운동의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단 2주?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 2주만 운동을 쉬어도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운동 중단이 가져오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들,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하고요. 또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 이것도 함께 좀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진짜 좀 눈에 띄는 게 그 코펜하겐 대학 연구 결과인데요. 비교적 젊고 건강한 사람인데도 단 2주 동안 다리 운동을 딱 멈췄더니 다리 근력이 무려 최대 30%까지 감소했다는 거예요. 와, 2주 정말 짧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폭으로 신체 능력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좀 선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로 체감될 수 있는 수치인가요? 네. 그 30% 감소라는 수치가 사실 상당히 크죠. 예를 들자면 뭐 계단 오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장바구니 드는 거. 심지어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조차 예전보다 훨씬 좀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나 평소 운동 능력 수준 이런 거랑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자료에 언급된 메이저리그 선수들 연구, 그거 한번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폭발적인 힘 있잖아요. 순발력이나 최대 근력 같은 거. 이건 훈련을 딱 멈춘 후에도 한 6주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대요. 근데 오랫동안 일정한 힘을 쭉 유지하는 능력, 이걸 저희가 근지구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지구력은 단 2주만 쉬어도 눈에 띄게 확 감소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심폐지구력입니다. 아, 심폐지구력이요? 네, 심장하고 폐가 우리 몸 전체에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착착 공급하는지 이걸 나타내는 능력인데요. 이게 다른 어떤 체력 요소보다도 훨씬 아주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심장은 우리가 운동할 때 훨씬 더 많은 피를 막 빨리 펌프질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운동을 딱 멈추면 심장이 이런 어떤 부하에 적응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빨리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힘이 세다 약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좀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심폐기능 이런 게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네요. 근데 이게 운동 중단 기간이 2주가 아니라 만약에 뭐 한 2, 3개월 정도로 더 길어진다. 이러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심장 근육벽의 두께가 최대 25%까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의 그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세포 내 소기관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이곳의 기능하고 숫자도 감소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는 3개월간 운동을 중단하면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무려 25%에서 최대 45%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와, 이건 뭐 단순히 좀 피곤하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몸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 자체가 그냥 약화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은 영양소랑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그 ATP라는 걸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운동을 중단하면 근육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 자체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6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 크기만 되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화된 세포 수준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뭐랄까 비유하자면 오랫동안 안 쓴 공장을 다시 돌리려면 정비도 하고 좀 예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신체적인 변화는 단순히 근력이나 지구력 감소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뭐 불면증이라던가 두통, 또 이유 없는 불안감, 식욕부진 같은 다양한 신체적 또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운동 중단이라는 게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중년 이후에는 이런 근육 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자료에서 근감소증, 영어로는 살코페니아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힘이 좀 빠지네.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영향의 심각성이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근감소증은요, 단순히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걸 넘어서 근력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 자체가 아주 현저하게 약화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낙상이나 골절 위험도 커지고 심하면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어떻게 보면 좀 질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텍사스 대학 연구를 보면 50세 이상 성인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10년마다 약 15%의 근육량을 잃을 수 있다고 해요. 15%나요? 10년마다? 와, 네, 15%면 이게 상당한 양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들던 물건을 들기 힘들어지고 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요. 균형 잡기가 어려워져서 쉽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활동 반경을 줄어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유발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보면 근육은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역할 외에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신진대사요? 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데 이건 뭐냐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체지방이 더 쉽게 쌓인다는 걸 의미해요. 또 근육은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 감소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제2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꾸준한 근력 운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는데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된다는 건 우리 몸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근육은 단순히 힘의 원천? 이게 아니라 건강한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방패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육이 진짜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거 이상으로 신진대사 조절, 혈당 관리, 나아가서는 삶의 질 전반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근육의 손실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는 명확하게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단백질은 아시다시피 근육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섭취량까지 부족해버리면 근육 감소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자료에서는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오히려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고 저장된 단백질, 즉 근육을 분해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이쿠, 근육 키우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네, 그렇죠. 근육 손실에 초래하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저명한 학회죠. 미국 스포츠의학회 ASM에서는 노년층에게 체중 1kg당 하루 1.0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2g이요? 네, 이게 일반적인 젊은 성인의 권장량, 그러니까 체중 1kg당 0.8g보다는 더 높은 수치예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의미죠. 육류, 생선, 콩류, 두부, 계란, 유제품 이런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근육 생성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노년층의 그 내장 지방 축적을 막고 노인성 난청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자료에 같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핵심 축이죠. 운동. 여기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야 되고 특별한 장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집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네요. 어떤 운동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네, 보니까 아주 접근하기 쉬운 운동들이에요. 예를 들면 가슴, 어깨, 팔 근육 강화하는 푸시업, 그러니까 팔굽혀펴기죠. 만약에 정자세가 좀 힘들다 그러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거나 아니면 벽에 손을 대고 서서 하는 방식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체 근력 운동의 왕이라고 불리는 스쿼트.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70%가 하체에 있다고 하니까 스쿼트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스쿼트 역시 뭐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복부랑 등 근육, 그러니까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 통증 예방이나 완화에 좋은 플랭크 자세, 그리고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단련하고 균형 감각까지 키우는 런지, 이런 운동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근력 운동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이거는 허벅지 근육 강화는 물론이고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갈리기나 좀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이건 심폐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이죠.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을 하든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최소 2주 이상 중단 없이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꾸준함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거창한 목표 세우고 작심삼일로 끝나기보다는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자료에서 제안하듯이 하루 15분 스쿼트하기, 뭐 출퇴근길에 20분 계단 오르기, 저녁 식사 후에 30분 산책하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활 리듬과 환경에 맞춰서 운동을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마치 식사나 수면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스쿼트 5개 하기, 아니면 점심시간에 딱 10분만 걷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작은 성공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면 운동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인식도 생기고, 이게 결국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거든요. 자료에 인용된 시카고 트리뷴 칼럼의 표현처럼 꾸준한 근력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노년의 삶을 더 오래, 더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어쩌면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분석한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멈추는 순간,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죠. 단 2주. 이 2주만 쉬어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힘들게 땀 흘려서 얻은 근력, 지구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결국 꾸준함에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 특히 근지구력이나 심폐지구력이 근력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점이 있었죠? 네, 맞아요. 만약에요, 노화나 혹은 운동 부족 때문에 여러분의 여러 신체 능력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잃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울 것 같나요? 그게 뭐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드는 힘일 수도 있고, 계단을 숨차지 않게 오르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혹은 좋아하는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일 수도 있겠죠. 그 상실감이 주는 아쉬움, 그 감정이 앞으로 여러분이 운동의 꾸준함을 지켜나가는데 어떤 강력한 내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